자, 우리 이제 fx 끝내고요. 파일 입출력 IO는 input, outp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O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자바 IO 패키지를 많이 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바 IO 패키지입니다. 자바 IO 패키지는 입출력 관련된 것들이 다 API로 여기에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살펴봤던 게 파일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콘솔도 뭐 그렇게 콘솔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문자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시커먼 화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라서 이 밑에 하위 클래스들이 쭉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다면 이거의 자손 객체들인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 그리고 오브젝트 인풋, 오브젝트 아웃풋, 버퍼드 인풋, 버퍼드 아웃풋,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하고자 할 때 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바이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림이나 멀티미디어나 이미지 그리고 문자 등도 다 읽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리더하고 라이터도 어떻게 보면 얘는 문자 특화 기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문자를 읽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쓴다, 스트링을 많이 쓴다, 뭐 그러면 무조건 파일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프린트 라이터,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이런 쪽 이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말고 동영상이라든지 뭐 그림, 이미지 이런 등등에 대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파일이면 파일, 데이터면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면 객체, 그리고 밑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조 스트림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속도 향상 스트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바이트 단위가 뭔지, 문자 단위가 뭔지 이것들을 잘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트 단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까지도 다 포함해요. 싸그리 다 포함하는데 근데 문자는 우리가 인코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코딩 디코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제 클래스가 바로 리더하고 라이터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이제 계층도가 나오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의 개념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키보드나 파일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우스 클릭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입력 스트림, 데이터의 입력값들이 흐르는 공간, 하천, 흐르다라고 해서 입력 스트림이라고 칭하고요.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값을 받아서 무언가의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값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죠.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곳,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출력 나가는 공간이다. 출력 데이터들이 흐른다라고 해서 출력 스트림이다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이것들은 많이 제가 초창기에 설명을 많이 드려서 그냥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스트림은 데이터의 흐름을 흐르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입력 스트림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뜻은 우리가 원리 원격지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채팅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프로그램 간에 프로그램 하나가 동시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니도 내도 카톡 깔았으니까 같이 한번 통신을 해보자 라고 하면 내가 글자를 치고 채팅을 먼저 보내면 내한테는 나가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반대로 그 사람이 글자나 파일을 쳐서 내한테 보내면 그 사람한테는 출력이 되지만 내한테는 뭐 도착지가 되는 입력 스트림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입출력을 이제 개념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도 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이트 기반 스트림과 문자 기반 스트림인데, 자, 바이트 기반 스트림. 얘는 주고받는 데이터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트 단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멀티미디어나 문자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받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 기반 스트림은 주고받는 데이터가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만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기반 스트림과 문자 기반 스트림에서 최상위 클래스는 역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문자 기반에서는 리더 그리고 라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전미사로서 우리가 뭐뭐 풋 스트림, 뭐뭐 인풋 스트림, 뭐뭐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뭐뭐 리더, 뭐뭐 라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는 바이트구나, 이거는 문자 기반 특화 클래스구나 이렇게 구별을 지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드러놨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바이트를 읽고 싶다면 파일입니다. 파일이니까 우리가 바이트를 읽고 싶다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파일로부터 내가 읽어 드리는데 문자를 읽고 싶다. 문자를 읽어 드리고 싶다면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도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읽는 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문자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맞추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리더, 라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문자 특화 기반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이용을 한다면 기존의 C 드라이브에 어떠한 파일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파일을 내가 읽어 드려야 돼. 프로그램에서 읽어 드리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읽어 드리면 내한테는 도착지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열어서 얘를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읽어 드려서 무슨 내용을 하고 우리가 그 결과값을 다시 문서에다가 이렇게 출력 스트림을 열어서 보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게 바이트 기반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미지 파일을 하나 끌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나타내서 거기에서 이미지를 수정하고 뭐 그런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라는 이벤트가 터지면 일로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내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 txt 텍스트 파일이다.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파일 리더로 읽어서 그 내용이 뭔지 읽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카바래 내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됐다면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세이브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UI를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UI 할 때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서 메모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맞나요? 이게 메모장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메모장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뭐 이런 거 등등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터지면 요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이벤트가 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읽어 오겠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우리 배웠잖아. 이게 뭐예요? show open dialog, save open dialog로 지금 열리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 O인가요? 열기. 그죠? 컨트롤 O죠. 이거를 열면 이거는 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파일 추저죠. 맞나요? 파일 추저에서 이거는 show open dialog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호출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런 파일 객체들을 이제 패스도 알아내고 그리고 파일의 용량도 알아낼 수가 있고 파일에 들어가 있는 직접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이 노트패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도 아주 괜찮은 거고요. 이걸 할 줄 알면 파일 입출력 다 되죠.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파일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리면 도착지가 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터지면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나갈 때는 출력 스트림이 될 겁니다. 항상 기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게 입력 스트림을 열지 아니면 출력 스트림을 열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개념에 따라서 잘 이해하시고 이제 열고 닫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제가 스캐너 클래스를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일단 하나 끊고요.